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곳에 처음 글을 보내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니 벌써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네요.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데 이혼한 지 18년이 되어 가네요. 엄마 말만 들었어도 이혼 딱지는 안 달고 살았을 텐데 사실 결혼했을 때 남편 집이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식품 관련 회사였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기반을 잘 닦아와서 몇 대로 이어지는 정도였죠. 저도 몰랐는데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야기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서로 좀 도움이 되기 위하여 비즈니스 형식으로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죽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다는 의지를 안 꺾어서 유일하게 저만 보잘것없는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저를 아껴줬고 여자로서 늘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 많은 괴롭힘이 있어도 남편 덕분에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참지 말고 소리도 치고 대들어. 왜 가만히 있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어머니 말이 다 맞더라. 내가 당신 좋아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왜?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당해져도 된다고. 당신 견디는 거 보면 내가 힘들어. 나 아니었으면 당신 이렇게까지 안 힘들 텐데. 누가 그래. 난 당신하고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그때 시어머니가 저와 결혼을 빌미로 아예 남편 쪽에는 1원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한 집안도 자식 결혼한다고 하면 모아뒀던 걸 꺼내주곤 하는데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데도 끝끝내 오기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해야 했죠. 그래도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아껴서 쓰고 미래를 꿈꾸는 게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게 또 20대이기도 했고 신혼이니까 견뎌지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생각지 못한 축복이 생겼어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경제적으로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모든 게 버거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였지만 저도 일거리를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찾아와서 아이에게 필요한 유모차, 침대, 옷, 고급스러운 것들을 다 갖춰서 챙겨왔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편지에는 긴 말하지 않겠다. 아이만 놓고 깨끗하게 떠나. 그러면 아이는 최고 환경에서 우리가 키울 거다. 그런데 네가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살면 너만이 아니라 네 아이까지도 괴로워질 거야. 내가 너 하나 찾아내는 일 너무 쉽다. 잘 생각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편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한 번도 아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시어머니 품으로 가면 아이를 못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씨바지가 되는 운명밖에 더 되겠어요? 임신하는 내내 아침에 깨면 아이가 사라지는 악몽을 반복해서 꿨어요. 당신 땀을 왜 이렇게 흘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악몽을 자주 꿔서. 또? 요즘 왜 그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우리 둘 마음은 누가 뭐래도 단단하고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클 줄 몰랐죠. 그리고 둘일 땐 외면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가지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상황을 알았는지 찾지도 않더라고요. 친정에 전화해서 남편이 찾아왔는지 물어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디선가 잘 살길 바라고 놓아준 것 같았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 합의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남편은 다시 집안 사업을 이어가며 높은 직급까지 올라서 종종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죠. 결혼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기를 늘 바랐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애가 고등학생에 입학했을 때 저는 용기 내 고백을 했어요. 너 엄마 때문에 아빠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더라? 뭐, 안 궁금해. 보지도 않을 건데. 엄마는 그게 좀 속상하더라. 애들이 어리면 아빠 얘기하는데 너는 어릴 때도 그런 적이 없었어. 애 늙은 애처럼. 사실 엄마가 도망친 거야. 네 아빠는 몰라. 누구보다 좋은 아빠일 수 있었는데 엄마가 그 기회를 없앤 거야. 왜 도망쳤는데? 그 집에서 널 낳으면 뺏어갈 것 같았어. 아빠 집 엄청 부잣집이야.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는 싫었어. 내 아들이잖아, 넌. 잘했어. 나는 엄마랑 살아서 행복해. 괜찮다니까. 아빠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지금도 우리 충분히 잘 살잖아. 그러니까 아빠 미워하지 말란 뜻이야. 엄마가 그때 너무 어려서 무서워서 가보지도 않고 도망친 거니까 아빤 잘못 없다고 그 말해주고 싶었어. 알았어. 원망 안 할게. 우리 아들 다 컸네. 어른이네, 어른이야. 아이가 일어서고 엄마, 엄마 하며 부를 때쯤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네 삶에 없지만 그건 제가 한 선택이라고요. 그리고 언제쯤 이 말을 해야 할 수 있게 될까 기다렸는데 그게 1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넘겨주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밤에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얹혀있던 돌 같은 것 하나가 쑥 빠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곧 대학에 입학할 시점이라 여러모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도 학원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던 걸 더 많이 늘렸어요. 4년 등록금에 용돈까지 마련하려면 졸라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보다 더 늦은 시간에 올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엄마가 집에서 따뜻한 밥 차려주고 넉넉하게 키웠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사는 내내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지 몰라서요. 그래서 평소보다 아끼면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새벽에 들어와서 내일 먹을 밥 준비를 하는 게 일상이었죠. 여느 때처럼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2시가 넘은 새벽에 밖에서 쾅쾅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 잠들고 조용한 이 시간에 큰 소리가 나서 놀라서 밖을 보니 저기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들도 곤히 잠든 상황이라 저 혼자 문을 열기가 무서워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남자 혼자 쓰러질 듯 겨우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라 119라도 불러줄까 싶은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살려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얼굴에 피가... 정신이 드세요?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가 얼굴에 피범벅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신고하지 마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일단. 영문은 모르지만 다친 사람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수건 하나를 줬더니 대충 피를 닦더라고요. 순간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는 다른 사람과 눈 맞추는 게 힘든지 옷에 달려있던 모자를 푹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밥 한 끼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시간 잘 맞추셨네요. 예? 제가 일하느라고 이 시간에 내일 먹을 걸 만들거든요. 온 김에 식사하고 가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 고프실 것 같아서 일단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말하는 걸 보아하니 나이도 젊은 것 같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길거리 신세가 됐는지 참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 식사하시고 거실에서 눈 좀 붙이고 가세요. 방에는 아들이 있는데 저랑 둘이 살거든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차린 건 없지만 든든히 드시고 가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말은 편히 있다 가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무섭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밥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방에 오니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소리만 나도 쫑긋하게 됐는데 남자는 밥을 먹고 난 뒤 5분 정도 있다가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갔을 때 편지 한 장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본 순간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던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유독 글씨체가 독특하고 근사했던 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습관처럼 자주 했던 말이 마지막 줄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그 사람이란 확신이 들었고 뒤늦게 따라가 봤지만 어디에도 그 사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걸 다 알고 어제 그렇게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연신했던 걸까?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높은 직급까지 갔던 사람이 어쩌다가 노숙자가 돼버린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가늠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제 있었던 일을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더니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더니 그 사람 이 아파트만 오는 노숙자인데 그런 사람 있으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동네 아저씨들이 취업한 거야. 처지가 딱해서 내가 그냥 뒀더니 나까지 자른다고 난립니다. 못 살겠어 정말. 언제부터 왔나요? 한 1년쯤 됐나? 몰랐어요, 전. 이상하게 이 아파트만 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저녁 늦게 오니까 몰랐나 봐요. 아파트에 그런 사람 온다고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더 좋은 아파트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사람들이 원성이야. 뭐 자기 집 물건 훔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나더러 아예 입구까지 막고 서 있으라잖아. 그러면 그냥 깐깐한 아파트 가서 살든가. 근데 그 노숙자도 희한해. 여기나 이런 데 가서 살지. 무슨 아파트를 와? 아저씨, 그럼 그 사람 다시 보면 이것 좀 전해주실래요? 아들과 체구가 비슷할 것 같아 아들이 입던 옷과 신발, 담요랑 이것저것 챙겨서 경비 아저씨께 그 사람을 보면 꼭 전해달라고 챙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옷 안쪽에 제가 편지 한 장을 넣어뒀죠. 얼굴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 새벽에 집 앞에 먹을 걸 넣어둘 테니 편하게 갖고 가서 먹고 가라고요. 남편이란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알면
그 사람 자존심에 다시는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자기 아들 얼굴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주변에 떠도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애써 그 비밀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걸어뒀어요. 아들 먹을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 음식까지 챙겨둔 거죠. 와서 먹을진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죄책감도 들었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는 준비한 음식이 그대로라 포기를 할까 고민하던 참에 현관문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켜서 보니 남편이 아들 옷을 입고 찾아와서는 음식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걷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제 전 남편이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들 모르게 베란다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신이라도 잘 살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었는데 그럼 달아나 버릴 것 같아서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리고 유일한 제 가족이자 친구인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빠를 다시 만났는데 망했으면 어떡할 거야? 망하든 말든 아빠는 아빠 아닌가? 그럼 엄마가 도와주는 게 맞을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가족이잖아. 아빠가 그걸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 가족 앞에선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지. 엄마는 나한테 부끄러운 것 있어? 난 엄마한테 비밀도 안 만드는데 무슨 자존심이야, 가족끼리. 아들 이야기를 듣는데 저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 남편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제 아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보다 더 넓은 품으로 아빠를 안아줄 것 같다는 자신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오길 기다리는데 1초가 피가 마르더라고요. 18년이 지날 동안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을 여태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김없이 남편이 찾아온 그날 저는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이름을 몇십 년 만에 불러봤어요. 진우 씨, 맞지? 진우 씨.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놀랐는지 상자 하나를 놓고 빠르게 사라지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아들에게 줄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죠. 저는 그걸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아들에게 말한 대로 제가 그 기회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을 가졌을 때 꾸었던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계속 꿈에서 울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미안함과 죄책감에 밤낮으로 괴로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째 음식을 넣어도 오지 않던 전 남편이 일주일쯤 지나 다시 찾아온 듯 했어요. 기척이 느껴지자마자 재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서 인사해 당당하게. 당신 아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당신 아들 얼굴도 안 보고 갈 거야? 그 말에 전 남편이 발을 멈춰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팔목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려왔죠.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잘 살아야지. 나랑 이혼했으면 인정받고 잘 좀 살지. 미안해.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일이 많았어. 당신 아들 얼마나 잘 컸는데 인사부터 해. 저는 잠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인사를 시켰어요. 잠도 덜 깬 얼굴로 부스스하게 나와서 남편을 보더니 아빠가 왔다고? 아빠 오셨어요? 미안하다.
이제야 염치 없이 와서. 전 아빠 안 미워해요. 운동화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본 듯 남편을 반겨주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뭉클하게 바라보는데 진짜 잘 컸네. 당신이 참 잘 키웠다, 우리 아들. 자주 놀러 오세요. 대학 가면 엄마 혼자라 걱정돼요.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말끔하게 돌아갔어요. 다시 예전처럼 사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들 얼굴 보면서 오랜 시간 못다한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 통장을 하나 내밀며 받아, 당신 거야. 나중에 주려고 열심히 모았어. 아니, 이게 무슨 돈이야? 어? 이게 대체 얼마야? 한때 잘 나가는 부대표였잖아. 안 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내가 몇십 년이 넘도록 애 양육비 한 번 안 줬잖아.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못 갚을 것 같은데 당신처럼 착하고 바르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나보다 당신 닮아서 다행이야. 나 닮았으면 별로였을 텐데.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 받아. 나 거지된 건 아니니까 받아도 돼. 길거리 신세가 된 줄 알았던 남편은 형제들 사업 싸움에 못 이겨 일찍 정리하고 나와 잠시 방황을 했더라고요. 집에 살면 집으로 찾아오고 어딜 가나 인간들이 쫓아와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길로 나온 거야. 다행히 여기까지 나오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다고 한때 뉴스까지 나오던 사람이 이 꼴을 해? 이 핑계로 수호 얼굴도 좀 보고 당신도 보고 난 좋았어. 살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얻어맞고 다녔으면서 무슨. 이제 회사도 알아보고 그러려고. 수호한테도 좀 괜찮은 아빠여야지. 그런 꼴로 다 봐버렸네. 앞으로 대학 가면 돈 많이 들잖아. 당신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되면 좋겠어. 다행히 남편 처지가 돈이 없던 신세는 아니었더라고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30억이란 돈을 들고 와서 내미는 남편에게 부담스럽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남편은 당신이랑 수호 주고 싶어서 모았어. 정말이야.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 기어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수호 태어난 나를 몰라서. 곧 수호 생일이니까 당신도 와. 같이 미역국 먹게. 나도 초대해주는 거야? 알았어. 꼭 올게. 저는 그렇게 이혼까지 한 전 남편과 아들, 셋이서 이제야 행복이란 걸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임신했을 때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그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서 한 번씩 볼을 꼬집어 볼 때도 있어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이혼까지 마치고 헤어진 남남이나 다름없지만 아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다시 찾게 해준 기쁨이 참 커요. 저랑 단둘이서 지낼 땐 미처 몰랐는데 우리 아이한테도 아버지라는 게 필요했는데 애써 아닌 척 했구나 싶더라고요. 18년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아빠 소리를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다 뭉클해지더라고요. 아빠, 주말에 야구 한판 하러 가시죠? 너 엄마한텐 가자는 얘기도 안 하네. 서운하게. 엄마는 잠깐 있어. 남자끼리 해야 돼. 참나. 알았어요. 빠져드릴게.
우리 엄마 빼놓고 자주 노는데, 그치? 그리고 남편도 그간 아이에게 비어있던 부분을 든든히 채워주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고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시선보다는 지금 우리 가정, 내 아이의 행복을 더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남편도 부모님이 쌓은 게 아니라 본인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 하니 저도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제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